즐거운 월요일이에요. 은호도 안녕. 안녕.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사팔 트레이닝 중에 제일 좀 중요하고 이 부분을 저희도 사업 초기에 되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되게 STP 많이 하시잖아요. 막 2000BR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 연도에 달리려고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저희는 확신이 들어서 알 수 있지만 초기 사업자 때 꼭 얘기해줘야 되는 이걸 꼭 책을 펴놓고 아니더라도 저는 이거를 좀 꾸준히 얘기를 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방법대로. 그래서 부정급식 방법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과적인 STP.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 쇼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쇼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자꾸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쇼하는 플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플랜을 쇼하는 거죠. 앞으로 당신의 피부 건강은 이런 속도로 진행이 될 거예요. 당신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은 이렇게 계획될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당신의 경제 플랜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쇼를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장 속도, 그 사업의 성장 속도는 내가 STP를 한 횟수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붐이 뭐죠? 빠르게 뭐죠? 100명을 만나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사업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SBA를 달성했을 때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딱 정경 사장님의 팀엘리 도표대로 딱 12명을 LOI를 독립시키고 사업을 하다 그만두신 분도 있고 사업을 정말 열심히 진행하시다가도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는 진입장벽이 없어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려요. 왜 그렇게 좋은 일이면 다 성공 못해요? 라는 질문을 혹시 저만 듣나요? 필드에서 초기 때? 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 왜 그렇게 좋은 일이면 왜 성공 다 못해요? 그러면 전 되게 당황하면서 이렇게 여쭤봐요. 주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냐고. 아니면 하다못해 본인의 동네에 로데오 한번 가보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어마어마한 자본금을 투자해서도 그렇게 가게를 오픈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로데오에 있는 가게들이 초대박 나나요? 그러면 한번 진짜 동네에 있는 가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네에 하다못해 상가에 있는 가게나 아니면 동네에 다 번화가 있으시잖아요. 거기 한 3개월 단위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게가 얼마나 빠르게 체인지 되는지요. 코로나뿐만이 아니어도요. 그전에도 그랬죠.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자본금을 들여도 실은 자영업을 되게 큰 포부를 갖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그만두시는 분들 많죠. 3개월, 6개월 안에만 해도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호기롭게 시작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성장 그게 오래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게가 오래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뉴스킨에도 안에 빠르게 가는 길에 비법이 있다는 거죠. 제가 딱 SBA 대고 통계를 냈더니 1대 12명인데 거기서 지금 있는 라인이 딱 세 라인의 LT 라인의 후보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12명을 루비를 그러니까 독립을 시키려고 할 때 제가 그때 만났던 사람의 숫자는 어떨까 했는데 저는 실은 10대의 법칙처럼 많이 만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평균 제가 봤을 때 데몬양이나 봤을 때나 전단지양으로 봤을 때 처음엔 10명 중에 1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초기 때 데몬을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10대 1이 맞더라고. 120명 당연히 만났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데모는 당연히 120명은 했죠. 120명이 근데 솔직히 데모량이 120명 넘게 한 것 같은데요. 데모량으로만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제가 데모를 하고 사업 설명을 안 한 사람이 초기 때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만 쓰고 사업의 타이밍을 놓쳤던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쇼하는 그 플랜을 제품으로 갔다가 건강으로 갔다가 나중에 사업으로 가는 걸 틀고 나서 봤더니 통계가 12명을 독립을 시켰다. 그중에
보면은 진짜 리얼로 사업하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만든 대리점 말고 제가 통계를 내고 12명을 독립을 시켰는데 제가 보니까 1대로 리얼로 사업했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10명이 되는 거죠. 그 앞에 정말 저랑 미래를 꿈꾸겠다고 호기롭게 시작한 분들 중에도 또 반의,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확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경 사장님이 그 티멜리 도표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는 건 무섭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차피 가야 될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는 것과 한 명을 했는데 왜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은 왜 내 뜻대로 안 돼? 라고 했을 땐 다시 실은 양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정교사님한테 항상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BR이 오고 이번 연도에 경제 플랜을 끝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정경 사장님한테 최근에 들었던 스폰서링 중에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한테 전화해서 저번 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지은아, 20년의 경제 플랜을 1년만 해도 끝낼 수 있는 시기야. 진짜 그 말이 하나가 딱 끝. 20년 동안을 해서 뉴스키넬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참 많으시고 2000BR이 왔다는 건 1년 만에 무언가 저희가 속도랑 상관없이 무언가 저희가 집중하는 역에 따라서 얼마나 그거를 빠르게 끝낼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해라는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듭니다. 그래서 이 48 트레이닝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업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업의 성장 속도는 결국 뭐죠? 연륜이 아니라 STP 횟수에 비례합니다.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임계점이라고 하죠. 이거를 뭐 모닝스쿨 같은 데서 보면 고통 총량의 법칙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결국에 사람은요 다 공평하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STP를 한다면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대요. 원하는 목표에 가기 위해서 양은 중요한데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만장자 사장님도 얘기해 주시는 그 세 가지 능력들도 이 안에가 효율적인 것 같아요. 1번 뭐 유통 능력, 2번 리크루팅 능력, 세 번째 트레이닝 능력을 점점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무엇을 하면서요? 한 번에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필드에서 내가 한 횟수에 비례하면서 이 성장을 해나가면 속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율적인 것도 어떤 게 효율적인지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책에. 첫 번째, 우리는 아직 비즈니스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빠르게 내는 게 뭐죠? 임상을 내십시오죠. 당신이 먼저 변하십시오입니다. 내 주력이 피부라면 피부를 열심히 문지르고 내가 만약에 건강이 주력이라면 살을 빼고 그다음 건강해진다면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게 하는 게 가장 빠른 거죠. 이러한 호기심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이야기한다면 훨씬 감심 있게 듣게 될 것입니다. 예요. 근데 저는요 초기 때 임상을 내는 거는 조이풀은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갈바닉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티알라인티를 하신다던가. 근데 이때 제가 파트너 사장님한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거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출하십시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게 내가 마이스토리가 실은 하나도 안 다듬어져 있어도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TR90를 TR80으로 얘기했어. 괜찮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초기 때 분명히 해야 될 공부나 이 양이 다 저희가 이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저는 뉴스킨 필드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비즈니스인가요? 저는 3개월 동안 뉴스킨에 있는 모든 공부를 끝내고 그리고 저는 액션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인가요? 아니죠. 액션을 하면서 깨지면서 같이 배우는 일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출하십시오. 이 부분이더라고요. 아무리 얼굴이 반짝반짝해지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은 걸리잖아요. 물론 미인다만 패키지로 광을 내는 건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정말 초 드라마틱한 이런 임상을 내는 데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TR90랑 같은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그럼 3개월 동안 아무도 안 만날 것이냐? 아니죠. 이때 침 발라셔야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을 만나서 침 바르기라고 얘기하고 또 씨 뿌리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때 긍정 에너지를 표출하셔야 됩니다. 긍정 에너지는 뭐냐면 쉽게 얘기 드릴게요. 임상을 막 내면서 그때가 어떠세요? 가장 희망차지 않으세요?
와, 정말 내 경제 플랜은 끝낼 수 있고, 내가 진짜 이걸로 이렇게 이뻐질 수 있고, 와, 나 이걸로 너무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거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혹시 다들 연애할 때 기억나세요? 약간 처음에 썸 탈 때라고 하죠, 저희가. 아, 다들 지금 어머니 사업자들은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지? 이런 부분? 네, 아니 그때 잠깐만 기억해 주세요. 그때는요, 사람들 항상 저희한테 뭐라고 물어보죠? 너 좋은 일 있어? 너 뭐 있지? 너 누구 만나? 너 왜 이렇게 요즘 기분이 좋아?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네, 어휘 사업자들 그러면 다른 얘기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을 샀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네일 아트를 했어. 그럼 이거 얼마 정도 가세요? 기분 좋은 기간? 얼마나 가세요? 그건 좀 공감 가시나요? 네, 한 일주일은 그래도 가지 않으세요? 손톱 이렇게 계속 이쁜 거 보면서. 근데 그 내가 기분이 좋으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되게 재밌는 게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 내일 했다 이렇게 자랑 안 해도 그 아우라, 바이브라고 하는 걸 느끼거든요, 사람은. 그 오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육감이죠. 육감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뉴스킨을 만나서 내가 무언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실은 그 아우라를 표출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가서 갑자기 내가 타입 5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가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내 에너지 상태를 점검하고 가는 거예요. 그 네일 아트 했을 때 그 마음처럼, 아니면 내가 그 되게 설레했던, 예를 들어서 남편처럼 남자친구가 아니라면 이런 거 있죠.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 남자 너무 이쁘게 보시는 분 있으세요? 미스터 트롯도 괜찮아요. 뭐 강영훈 이런 분들도 괜찮아요. 그분을 오늘 만나러 가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어떠세요? 상상 가신 것 같아요, 이제. 네. 예를 들어, 막 내가 좋아하는 딱 드라마, 저 친구 너무 멋있다는, 막, 예를 들어 정혜인이 있다던가, 누군가가 있어. 그분을 오늘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뭔가 그 에너지를 먼저 장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내 목표는 타입 5고, 오늘 내 목표는 티알라이트를 크로징하는 거지만, 결국 여기서 나라와 함께 계속 오랫동안 같이 하고 싶으려면, 실 긍정 에너지를 표출하는 거,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뉴스킨 사업이 방탄소년단보다 저희한테 못할 게 뭐예요? 그죠? 방탄소년단은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지만, 영감이 되지만, 뉴스킨은 어때요? 영감뿐만인가요? 진짜 성취할 수 있도록 갖다주는 비즈니스를 저희가 만난 거기 때문에 정말 사랑에 안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만나는 동안 나는 꿈을 찾게 됐고, 그것을 이룰 가능성을 갖게 되었죠. 희망은 어떤 것보다 강한 긍정 에너지를 줄 거래요. 결국에 그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원래 사랑과 기침은 절대 감출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표출하는 걸 연습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와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면 되게 신기하죠. 이 에너지가 전달되면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대요. 여러분의 바뀐 태도, 뭔가 나는 조금 우울해 있었고, 뭐 맨날 연예인들 나쁜 얘기만 하고 부자들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얘기만 하다가, 부자들이 알고 있는 공통점이 있대 막 이러면서 무언가 태도가 바뀐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긍정적인 말과 생각, 표정으로 뉴스킨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시래요. 상대방은 결국에 당신이 변화된 거에 대한 호기심을 느낄 거라고 합니다. 결국 마이스토리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뉴스킨에 대해 궁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당신이 왜 뉴스킨을 선택했는지, 왜 당신이 뉴스킨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왜 당신이 당신 스폰서를 좋아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결국에 나죠. 그래서 마이스토리가 기승전 중요한 거고요. 상대방은 변화된 당신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게 될 것이며, 당신이 전하는 뉴스킨 사업에 관심이 그때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딱 두 가지죠. 임상을 내고 내 에너지를 긍정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그 긍정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쟤랑 있으면 뭔가 희망차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업 초기에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실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요, 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했던 거예요, 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다 했는지 참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다 한 사업자가 저 말고도 있을까 싶어요. 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정말 고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했던 일이 마케팅이고 누군가 따라하면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약간 그 마음이 없진 않아요. 누군가를 똑같이 따라하면 큰일 난다고 학교에서 내내 배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고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어 제 방식을 고집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성공의 루틴이 있고 성공의 원리가 있는데 그거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생각이 되게 나서 그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지나 보면 되게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당신이 배우는 모든 것들은 사업 전개 과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밖에 나가 데모를 하고 거절을 받는 것도, 클로징이 안 되는 상황도, 클로징이 잘 된 상황도 모든 건 여러분의 사업 전개 과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경력이 어떠하던 간에는 뉴스킨은 어때요? 뉴스킨 참 재밌어요. 스펙이 인정이 안 돼요. 네, 저희가 조이풀 안에서는 스펙이 좋고 무언가 이 사람이 전에 이렇게 잘 나가셨구나 하고서 그거는 이렇게 되게 호기심이 가질 수 있지만 그분들이 막상 필드에 나간다고 해서 스펙이 있는 분과 없는 분과 비즈니스하는 방법이 다르진 않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키는 전 되게 매력 있었어요. 경력이 어떠하고 스펙이 어떠하고 당신의 연봉이 어떠하든 뉴스킨에 들어왔을 땐 다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뉴스킨 비즈니스의 초보 단계임을 잊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만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럼 뉴스킨의 스펙이랑 이런 거랑 상관없이 왜 초기 때 빠르게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건 뭐냐면 이들은 되게 신기하게요. 스펙과 경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요. 되게 빠르게 성공 원칙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넘사벽인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성공의 원리는 있고 성공의 원칙은 있습니다예요. 그 임계점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원칙들, 원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정교사님 얘기로 맥잡아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으시죠. 저는 정교사님이랑 더 오래 있었잖아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다 못해 피가 흘리고 다시 딱지가 않고 할 만큼 지은아 맥잡아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맥잡아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스펙을 쌓으세요가 아니라 밖에 나가 성공의 원리, 실패의 양, 거절의 양, 그다음 그걸 깨지고 나랑 마주하고 좀 더 단단해지는 과정. 그거를 모든 비즈니스의 단계를 데모하고 보상을 풀어보는 단계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뉴스킨에서 절대 비즈니스의 절대 전의 스펙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 그 임계점을 넘겨야 됩니다. 초보 단계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미 성공의 과정으로 향해 있는 그룹의 방향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이거 정말 밑줄 쫙 별표 1000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미 성공의 과정으로 향해 있는 그룹의 방향. 조이풀의 지금 그룹의 방향 제일 큰 게 뭔가요? 저희의 슬로건이 또 있죠. 원드림 원팀이죠. 하나의 꿈, 하나의 팀.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 흙탕물도 있고요. 만나게 되고 비바람도 만납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까지 가야 되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룹의 방향에서 절대 멀어지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 중요한 건 성공의 과정으로 향해 있는 그룹의 방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과정, 그러니까 절대 상위, 업라인, 완전 스폰서 사장님이 말하는 그 방향에서 멀어지지 마세요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방향의 초점 조준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죠? 같은 방법을 계속 단순하게 계속 누가 그 자리까지 묵묵히 가느냐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매니아 소비자 구축보다는 판매에 치중한다. 이거를 되게 많이 사업 초기에 실수한다고 합니다. 물론 파는 일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파는 일이에요. 왜냐면 세상에 안 팔고 돈 번 사람은 없죠. 그래서 팔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매니아가 되려면 처음에 팔아야 그들이 재구매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내 비즈니스야 사업체잖아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바디반장으로라고도 얘기를 드릴게요. 바디바나를 나갔어요. 근데 이 다음에 이 사람이 재구매 텀이 얼마가 되는지, 이 사람이 15일 만에 바디바를 쓰는지, 아니 6개월 동안 바디반장을 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비즈니스 속도를 점검해보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팔고 그 다음에 매니아 소비자 구축은 정기 케어에서 나오죠. 추가로 많은 제품을 점점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 저희는 뉴스킨의 부작용이 있죠. 어떠세요? 여행 갈 때 짐이 뒤따 많아요. 그 뉴스킨을 하기 전에는 여행 갈 때 이렇게 짐이 많았나 싶어요. 집에 있는 샘플 대충 챙기고. 근데 뉴스킨은 샘플이 없으니까 어때요? 캐리어의 반 이상이 여행 갈 때 뉴스킨 제품입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게 저처럼까지만 매니아가 만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우리처럼. 우리 다 그렇잖아요. 너무 찝찝해서 치약 없으면 바디바로 양치하신 분 있으세요? 바디바 양치해 보신 분? 네, 180도 워시로 막 양치하고 막 뭐가 없어. 근데 너무 찝찝해서 타사 치약은 못 쓰겠고 이런 부분들. 결국은 저희는 저희와 같은 매니아 소비자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매니아가 됐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처음에 판매를 가지만 이 반대로 얘기를 드리면 판매만 잘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다른 게 아니라 판매를 막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어린 나이치고 계속 그냥 스타 포텐셜을 갈 때 정말 무리가 없이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치도록 밀었어요. 등 밀고 어깨 밀고 계속해서 그걸 양을 늘렸어요. 말 그대로 또 노동을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정교사님 얘기를 듣고 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여기서 내가 매니아가 얼마나 만들어주는지 통계를 내질 않는 거예요. 많은 리더 상사님들이 이런 얘기 해주시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뭔가 정체가 됐다면 분석을 해보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데모를 막 많이 하다가 내가 매니아 재구매 소비자가 어느 정도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살짝 돌아보시는 거죠. 분석이 되는 거죠. 내 소비자는 내가 처음에 판매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매니아로 가는 과정 중에 내가 정기 케어를 하면서 재구매율은 어떻게 되고 하다못해 바디바 한 장이라도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열광해서 쓰고 있는지. 근데 이 부분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권리소득을 벌기 위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원천은 재구매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스킨 제품을 지속적으로 애용할 수 있는 소비자를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유지하는 친구가 되어보세요. 결국 여기 완전 비즈니스 맥이 나온 것 같아요. 뉴스킨 제품을 지속적으로 애용할 수 있는 소비자를 만드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판매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니아로 어떻게 내가 턴을 시킬 것인가 비즈니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달 신규 사업자를 만나서 신규로 팔아야 돼요. 근데 뉴스킨의 매력은 어떤 거죠? 매니아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 제품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초기에 흔히 하는 실수, 초심을 잃는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사업을 희망적으로 아까 그 아우라로 전개를 했어요. 근데 이거 비즈니스 맞죠? 여러분들이 이 특히나 조이풀 스타트에 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또는 저희의 신규 사업자분들은 30만 원에서 또는 100만 원 또는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또는 월 1억 이렇게 저희는 말도 안 되는 권리소득을 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준 적이 없었는데 뉴스킨은 나한테 투자도 안 했는데 이런 걸 주네? 우와 신기하다. 이런 희망찬 마음을 갖고 와 진짜 너무 제품 끝내주고 난 진짜 이 제품이라면 전 세계 유통할 수 있을 것 같아란 호기롭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든 여태까지 인생에 살면서 호기롭게 시작했을 때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땅땅땅땅 이루어진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건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 호기롭게 시작했다면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 안에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비바람도 만날 수도 있고 당연한 거잖아요. 잠깐 넘어져서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날 때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럴 때 분명히 이 얘기를 처음엔 들으세요. 사팔 트레이닝 할 때. 근데 막상 비즈니스를 전개하다가 이게 떨어지는 순간은 뭐냐면 결국 초심을 잃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처음에 나랑 한 약속, 내가 봤던 비전이 본인이 흔들리신 거예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500만 장자 사장님 강의를 작년에 듣고
제가 되게 와닿았던 문구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김경주 사장님 강의였는데 1시간 내내 거의 이 얘기만 하셨어요. 오늘 밥 먹으면 내일 배 안 고프냐? 오늘 밥 먹으면 내일도 배고프지 않냐? 당연한 거잖아요. 비전도 마찬가지래요. 오늘 내가 뉴스킨 비전을 정말 크게 봤다고 해서 이거를 1년, 2년, 3년이 똑같은 마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매일 양식을 채우듯이 비전도 내 마음의 양식처럼 채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탱코어 중에 저희가 사업서, 그러니까 뭐 강의 듣기, 필독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왜 저는 초기 때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혹시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는 과정을 만나게 되신다면 100%다 만나십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가는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랬다면 오히려 점검해 보세요. 내가 첫 번째에 호기롭게 얘기했던 그 비전을 보는데 매일매일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매일 소비자와 사업 설명, 무언가 성과 부분만을 위해서 내 진짜 진심으로 성장, 나에 대한 리더십의 성장, 아니면 내 비전에 대한 성장 부분을 매일 채우고 있는지. 그럼 반대로 얘기 드리면 48 트레이닝 할 때 초기 때 내 사업자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 오늘 기분이 좋다고 해서 내일도 기분이 좋을 순 없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그거를 내 비전과 내 꿈을 유지하려면 분명히 여러분 양식을 충전하듯이 충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죠. 이래서 시스템에 인이 되어 있고 모닝스쿨을 듣거나 아니면은 내 꿈을 드림보드를 매일 아침에 본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나는 피해를 갔다 이거를 외친다던가 네, 이런 부분들을 내 꿈을 계속 나한테 믿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졌던 꿈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흔히 사업 초기 때 하는 실수 한 개 더, 네 번째입니다. 원하는 목표와 하는 행동이 다르다. 뉴스킨 사업은 개인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폰서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오로지 개인의 비즈니스를 판권을 획득하신 겁니다. 스폰서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정말 운이 좋은 보너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인업 할 때 스폰서링을 해야 되는 게 의무라고 아무 스폰서도 사인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뮤스킨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5년 뒤에 나타난다고 해도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비즈니스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개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시간적인 여유로움을 만끽하느라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상황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거는 전업했을 때 가장 흔히 많이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되게 안타까워했던 게 전업하면요 더 잘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럴 때 잘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시간 관리를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데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이거 너무 재밌는 게 학교 다닐 때도 언제까지 학교에 오라고 했고 밥 먹는 시간도 정해줬어요. 항상 11시 반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회사 다닐 때도 그랬죠. 퇴근하는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항상 정해주고 학교에서 정해줬습니다. 근데 막상 뉴스킨에서 여유로운 시간이 생겼는데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한테 없다는 걸 제가 알고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말 그대로 타임 매니지먼트가 전혀 누군가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24시간 내내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살다가 내가 막상 이걸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되게 처음에 한 3개월, 4개월 되게 헤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에 나와 있습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지 마세요. 이 부분인 거죠. 네. 얼른 하고 빨리 정말 돈과 시간적인 게 같이 동시에 충족됐을 때 만끽하자는 이야기.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이 몰입하세요. 뉴스킨은 시간이 흐르면 성공하게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일할 때 사업은 빠르게 본 궤도에 오를 것이고 당신은 원하는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 강의 보면은 김범준 사장님 강의 보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희가 하는 일은요. 어렸을 때 과학 시험 했던 거 기억나세요? 검은 색깔 도화지에 돋보기를 들고 태양을 비추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계속 돋보기 들고 있으면 그 검은 지점이 타는 거잖아요. 이 실험했던 거 기억나세요? 도화지에.
뉴스킨 비즈니스, 그리고 김범준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성공학은 이거라고 합니다. 결국 성공이라는 건 초점을 맞추는 일이라고 합니다. 돋보기가 이렇게 있으면 돋보기가 근데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탈 때까지. 근데 만약에 내가 다리 아파 이러면서 흔들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검은 도화지가 타나요? 타지 않습니다. 결국 그 돋보기를 계속 얼마나 누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원하는 뉴스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요. 돋보기를요,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잠깐 움직였어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갔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탄 부분부터 다시 또 태워지는 것 같으세요? 뉴스킨은 되게 재밌는 게 초점을 안 흔들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초점이 흔들리면요. 있었던 상태부터 시작이 아니라 원점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초기 사업자부터 시작해야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성공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초점 맞추기인데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돋보기를 흔드는 순간 정말 정말 제가 스폰서사님한테 이런 일 많이 들었었고 그거를 물을 엎으면은 물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뉴스킨은 돋보기를 흔들지 마세요. 내가 앞에 투자한 시간이 너무 아깝게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꼭 그냥 돋보기 내가 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그거를 검은 게 탈 때까지. 이 부분인데 이게 집중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일할 때 사업은 빠르게 본 궤도에 오른다고 해요. 그때 원하는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번째는 고양이, 호랑이, 고양이, 호랑이를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초기 사업자들 누구나 일어나는 일이고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 근육이 생기는 과정이죠. 목표와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은 미래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결국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왜냐면 이미 이루어내신 정경 사장님이 있으시고 정말 수많은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근데 주변한테 전달을 해요. 근데 주변인들의 반응은 거의 어디 시점에 맞춰 있죠? 현재 시점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 시점에 맞춰 있어요. 도대체 코로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게 하는지의 시점에 맞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미래 시점에 맞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호랑이를 반복할 수 있어요. 조이풀 스타트에서 김지은 사장님이 48 얘기하면은 막 나도 저렇게 그냥 임계점을 넘겨봐야 돼 하다가 막상 필드에 나가면 그들은 현실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거의 현재에 맞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갑자기 고양이가 되오죠. 초기 사업자 때 정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현재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질문. 근데 이렇게 웃으세요. 초등학생이 대학생한테 와가지고 나 공부 되게 못하지? 이런 얘기 하는데 대학생이 같이 싸우나요? 덤벼. 막 이러면서? 아니거든요. 밖에 나가 저희가 확신이 있다면 그들이 말하는 걸 대학생이 초등학생이 그렇게 말하듯이 봐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이미 미래를 설계해 놓고 어떻게 몇 년 안에 가고 어떻게 이거를 배워가면 되겠다는 플래닝이 나온 사람들인데 밖에 있는 분들은 현상을 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밖의 세상에 성공하신 분들 만나보세요. 그분들한테 뉴스킨 전달해보세요. 그분들은 현재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재밌어요. 결국에 현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시점이 현재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재밌는 건 내일 어떻게 일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결국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결국 저희는 미래를 위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투자한 사람들이고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자들은 내 후손의 한 3대까지를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런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정말 먼 시점까지 간다고 합니다. 내 후대의 후대의 후대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는요. 미래로 가는 시작점일 뿐이죠. 결국 저희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이유는 미래 때문이죠. 세상에 어떤 성공도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은 없습니다. 도달하고 싶은 끝점의 모습을 상상하고 확신이 든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네. 6번째인데요. 거절이 두렵다. 이것도 고양이, 호랑이 부분인데요. 그냥 이렇게 저희는 조이플럼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거절받는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그 거절이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거절이라고 생각하면은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거절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은 뉴스킨에서 저는 거절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비즈니스 안에서. 근데 막상 파트너 사장님들 미팅하다 보면 제가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났을 때. 근데 얘기하지 않죠. 그걸 왜냐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쌓여야 또 한 명의 렐티라인과 좋은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양이 부족한 것뿐이지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많이 쪼개 때 저도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날 집에 와서 엄청 곱씹어요. 상처를 스스로 더 만들어내신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되게 흔히 되게 많이 하는 제가 구렁텅이에 빠졌던 부분인데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소비자가 아무것도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호기롭게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그걸 집에 와서 왜 안 됐는지 엄청 곱씹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처를 만들어내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나? 오늘 나만 최선을 다한 게 100% 라고 나만 생각한다면 그건 절대 거절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게 몇 번이 쌓여서 나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거절을 우리 조이플러는 거절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곱씹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내일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이 내 인연이 될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나만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는 거.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갑이에요. 내가 제공을 했어요. 그 기회를 못 알아본 거에 대해서 거절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전달받은 사람에게는 선택과 거절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계속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뿐. 그거를 선택하는 건 누구 몫이죠? 그의 몫입니다. 나 같은 사람, 난 절대 손을 안 넣을 거는 나를 못 알아봐주는 그의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기회를 전달하고 거절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대신에 그가 거절했어요. 그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요. 저희는 설득이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희가 본 거를 같이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선택한 거절을 너무 크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거절한 것일 뿐이니까요. 그다음 7번째입니다. 제 강의에서 진짜 많이 나오죠. 스폰서는 나로 인해 돈 버는 사람이다. 이게 제가 제일 심했죠. 왜냐면 저는요, 자존감은 없고 자신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성공할 거라고 엄청 믿었어요. 뭐래도 김지혜는 성공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와서 정경 사장님이 돈을 번다 생각을 했어요. 진짜 오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흙길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스폰서는 당신에게 기회를 제안한 사람입니다예요. 당신은 사업을 선택하기로 했고 스폰서와 업라인은 최선을 다해 당신을 후원할 것입니다. 이 후원이 뭐냐면 데모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겪고 있었던 성공의 맥을 잡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고 비전을 보여주는 일인데 스폰서가 후원한다는 건 그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계속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께 비전을 보여주는 거에 정말 최선을 많이 다하고 매니아 소비자 5명 만드는 데가 되게 빠르게 스폰서가 후원해 주실 거예요. 후원의 방식은 다양한다고 합니다. 써있죠. 직접적인 도움만이 후원은 아닙니다. 그룹 시스템 안에서 당신이 받는 모든 도움들은 스폰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조이풀에 있는 시스템. 여러분들은 1시간 앉아서 이렇게 들으시지만 이걸 짜기 위해 강사들은 참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럴 때 이 도움이 오늘 제 파트너가 아니신 분들은 김지은 사장님이 도와준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폰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스폰서 사장님들이 조이플러이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의 업라인 분들이 여기 헌신을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룹 시스템 안에서 받는 도움들은 결국 뭐죠? 여러분의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도움이라는 거. 그래서 당신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은 스폰서이십니다. 입니다. 그다음 8번째는 팀워크를 무시합니다. 입니다.
팀에서 하는 일들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인데요.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 방식대로 고집한다가 이 부분에서도 많이 헷갈리시는데 주도적으로 의견을 되게 많이 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스폰서 사장님이 갖고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 상반기는 저희 뭐죠? 넘버원 키트입니다 했는데 갑자기 내가 봤을 땐 이거입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은 쓰는 스폰서랑 온라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폰서가 지금 어떤 방향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되게 염렵하게 보는 건 팀워크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닝스쿨에서 들었던 다른 타 백만장자 사장님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경 사장님이 리더 메시지로 끝나고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 방향에 맞춰서 나는 자발적으로 조이풀에 도움이 되고 내 팀을 만들려면 어떤 거를 도움이 돼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팀워크 부분에서 온라인 부분에서 제가 정말 실수했던 부분이 뭐냐면 초기 때 강의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폰서 사장님이 얘기한 지금 방향보다 옆 스폰서 사장님이 얘기한 방향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날이 왔었어요. 그랬더니 일이 잘 됐을까요? 그러면서 스폰서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장님들은 저런 아이디어가 있다는데 우리는 왜 이거 안 해요? 이거는요 컴플레인이지 의견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착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뭐 다른 사장님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왜 조이풀 우리 정경 사장님은 왜 이거 빨리 도입 안 하시지? 막 이게 원망처럼 오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 제 비즈니스를 엄청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첫 번째, 여러 아이디어를 듣는 건 중요해요. 많은 에너지를 하지만 첫 번째는 내 스폰서 사장님이 이번 연도에 무엇을 목표하고 계신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스폰서 원드림 원팀이란 얘기가 엄청난 슬로건이라는 걸 제가 엄청 깨달았었거든요, 이때. 이건 제 경험치인데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드림 원팀인 건 뭐냐면 결국에 조이풀이 한 방향을 가야 되는 거죠. 조이풀이 지금 정말 저희 업라인 정경 사장님, 백만장 은정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방향이 이번 연도의 목표가 무엇이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할 파이는 얼만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가 항상 원드림 원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뉴스키는 결국 시스템 사업이며 팀워크 사업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신의 시스템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세요. 아낌없이 나눔으로 인해 더 큰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팀워크입니다. 여기 밑줄 쫙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낌없이 나눔으로 인해 더 큰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팀워크입니다. 네, 여기까지 사업의 초기 때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거를 다 했기 때문에 정말 안 하게끔 하는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저는 책을 펴놓고 읽진 않지만 말로 되게 중간중간 스폰서링을 할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희가 초기 때 흔히 하는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3가지 흔히 하는 Q&A입니다. 다단계 아닌가요? 다단계 아닌가요? 아니 저 되게 재밌는 게 다단계가 뭔데요? 이런 부분이죠. 하다못해 나라에서도 다단계를 지금 너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인식이 너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 3, 4년 전에 어떻게 됐죠? 3, 4년 전에 그 공모를 냈죠.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고 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살려야 되는데 이게 인식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게 바뀌었기 때문에 4년 전에 이름 바꾸기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아니고요. 이게 직접 판매 협회입니다. 찾아보시면 나오고 나라에서 직접 판매 협회를 그 직접 판매 이거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준 게 있죠. 유튜브에 그거 쳐보시면 나옵니다. 나라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전 너무 재밌는 게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가 여길 왔어요. 그리고 무언가 호기롭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단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방법은요. 필독서만 많이 읽으셔도 충분히 그 정도 기본 베이스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옆에 사람들이 안 해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여태까지 오신 게 여러분들의 인생 아닌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 성공하지 않고 무언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에 대한 조언을 듣고 온 합의, 그 선택의 합의, 결국 저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생에 우리 다 만족하나요? 뉴스킨을 만나기 전을 봤을 때. 누가 이거 좋다고 해서 이거 해봤고, 누가 이거 별로라 그러면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선택을 해서 선택의 총합이 모여서 뉴스킨을 만나기 전 여러분들의 인생 성과 지표입니다. 맞죠? 근데 뉴스킨을 딱 만나보니 어머,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게 이런 걸 못 배웠구나. 이런 선택들을 그때 기회를 못 잡았구나. 해서 다시 호기롭게 희망과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의 다단계 아닌가요? 라는 부정적인 질문에 또 휩쓸립니다. 왜일까요? 왜요? 안 해본 분들의 조언을 듣는 게 너무너무 익숙해요. 남들의 평판, 남들의 시선, 근데 그걸로 그들의 조언을 받고 온 게 우리가 뉴스킨을 만나기 전의 성과 지표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인생을 선택을 한 거 맞나요? 그렇다면 이 다단계가 아닌가요? 했을 때 이 선입견을 내가 먼저 빠르게 없애보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럴 때 들으셔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네이버 안티카페일까요? 네이버 안티카페요? 안티카페 성공한 사람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얘기하면 항상 뻥튀기가 돼서 불려집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야 될 건 누구예요? 스폰서 사장님이 나 때문에 아직 5%를 받아가는 것 같아서 못 믿겠다 하신다면 필독서 보세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공신력 있게 이름까지 밝히면서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많은 분석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필독서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다단계에 대해 갖는 선입견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피해 입히는 일인가요? 그들한테 완전 건강해질 기회, 젊어질 기회, 그리고 사이드머니, 그 다음에 나중에 미래를 준비할 기회, 인간관계를 회복할 기회, 이런 부분들을 점차 배워가는 일입니다. 즉 사람을 끌어당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투자 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저 그때 투자할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제품도 충분히 써볼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뉴스킨은 많은 자발적인 소비자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으로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된 합법적 글로벌 기업입니다. 근데 물론 뉴스킨의 진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사업을 방향을 안 하시는 사업자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필드에서 되게 많이 듣는 게요. 뉴스킨은 참 인성도 그렇고 어떻게 회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짜 신기하게 다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랑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 소비자분들한테 요즘 최근에 들은 얘긴데요. 이제 인식이요. 이렇게 변했대요. 예전엔 아메이 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뒷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메이는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다른 네트워크. 근데 다들 뉴스킨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 저한테 이러세요. 소비자분들이. 그러니까 저를 만나게 되면 밖에 나가 뉴스킨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필드에 나가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만나는 지인분들한테.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5년 됐잖아요. 근데 그 5년 전하고 또 달라요. 그땐 이런 얘기 안 들었어요. 아메이 같은 거죠? 그냥 허벌라이프 같은 거 이랬거든요. 요즘에 이상해요. 뉴스킨 문화가 좋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입소문이 한국에 많이 났나 봐요. 제가 요즘에 한 분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요. 아메이 같은 게 아니라 뉴스킨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 되게 제품 좋고 사람들 좋다고 생각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정말 선의의 힘은 이기는구나. 되게 느려 보일지 몰라도 되게 이기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뉴스킨 한 분 한 분 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메이 같은 거예요라는 얘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이제 곧 뉴스킨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 구글 같은 거죠? 거기는 되게 멋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될 날이 정말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글로벌 기업이고요. 이제 다단계 얘기하면 좀 웃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근데 하지만 올바르게 방향으로 필독서랑 필강의 이런 것들을 듣게 하고 저희가 아침마다 이런 공부하는 이유는 아직도 합법적인 네트워크를 불법적
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많이 싸우고 있는 쿠팡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이버의 가격을 적게 내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합법적이지 않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더 싸던데라고 얘기하면 발끈해서 얘기합니다. 그거 불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뉴스킨 같은 경우는 되게 올바른 걸 지향을 하긴 하죠. 근데 이거를 진입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막아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건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의임이 정말 더 많이 펼쳐나갈 수 있게 우리가 올바른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상위 스폰서가 하위 그룹을 위해서 돈 벌지 않나요? 네.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창업이라는 부분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스폰서는 프랜차이즈 오너예요. 먼저 시작해서. 그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조이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 시스템,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 스폰서가 내 때문에 돈 버는 게 아니라 백종원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 초기 사업자분들이 보셨을 땐.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결코 절대 본사에서 커미션을 주는 거지 통장에 스폰서한테 입금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스폰서가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본사가 커미션을 준다는 거. 이 사업은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물론 먼저 시작한 사람이 수입을 더 많을 수 있죠. 맥 잡고 계속 뭐랬죠? 쑥마늘을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될 테야 하면서 곰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수입이 많은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맥 잡고 그들은 남들 놀 때 계속 꾸준하게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질문이 불공평한 것에 대한 의문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요. 말 그대로 앞에 수입이 나보다 많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무언가를 좀 더 한 것뿐이거든요. 먼저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분들만큼 꾸준하게 무언가 양을 빠르게 늘린다면 어떻죠? 내가 그 수입을 역전할 수 있다는 거죠. 정경 사장님이 13년 차 맞으시죠? 하셨습니다. 전 아직 젊어요. 이제 35밖에 안 됐어요. 정경 사장님의 연세가 됐을 때, 제가 그 나이가 됐을 때 제가 정경 사장님의 소득이 작을까요? 아니면 또는 지금 정경 사장님 너무 행복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니면 또는 제가 이제 5년이면 저한테 8년이 남았습니다. 정경 사장님의 연차만큼이 갈 때. 근데 제가 13년 뒤에 정경 사장님의 소득이 적으라는 법이 있나요? 아닙니다. 네. 저는 아직 젊고 아직 체력도 좋고요. 아직 더 뛸 힘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8년을 간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정말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짜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맥을 잡는다면 아직 그 부분에 제가 맥을 못 잡았다는 얘기겠죠. 그 맥을 잡는다면 분명히 전 레버리지 크게 일으킬 거고 제가 정경 사장님 연차 13년 차가 됐을 때 더 많은 소득, 정경 사장의 수입을 역전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정경 사장님은 뉴스킨 코리아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13년 차가 됐을 때 수입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절대 이 사업을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맥 잡은 기간이에요. 말 그대로 많이 넘어졌거든요.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났거든요. 근데도 또 했거든요.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온 기간이 그 사람들한테 수입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무언가 타고나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언변이 타고나서 엄청나게 이뻐서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Q&A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언젠가 한국 시간은 포화되지 않을까요? 이거 되게 많이 또 물어보시죠. 뉴스킨이 이제 25주년이라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아메이 얼마나 됐는 줄 아세요? 7, 80년 됐죠? 허벌라이프도 저희보다 훨씬 많이 됐어요. 뉴스킨이 되게 탁월했던 이유는요. 좀 비즈니스 해보셨던 분들은 이 얘기에 되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30 몇 년밖에 안 된 회사야? 근데 이렇게 됐다고? 이런 얘기하세요. 뉴스킨 코리아는요. 25년밖에 안 됐다는 거에 되게 놀라세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과 지표를 이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25주년이에요. 근데 이런 성과 지표를 냈어요. 왜냐? 혁신적인 신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출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국가까지 오픈해 줍니다.
아직 오픈되지 않은 국가가 더 많죠. 여러분 한국 시장만 포화된다. 만약에 포화된다고 칠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의 인식이 다 성공자 마인드로 바뀔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치고 모든 분들이 이뻐지는 걸 원하고 좀 불가능이죠. 모든 분들이 동시에 난 오늘부터 이뻐지는 걸 결단할 거야. 이게 온 국민이 목표한다면 한국 시장은 포화가 되겠죠. 네, 하지만 사람들에겐 타이밍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봤을 때 건강을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싫어하다가 그걸 좋아지는 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똑같은 타이밍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런 말도 안 되는 확률, 로또가 당첨된 확률 같은 포화 시장이 온다고 쳐도 아직 국가가 오픈되지 않은 나라는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54개국 정말 글로벌적으로 더 많은 인구수가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저희는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더 재밌는 건 한국 시장도 포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소비자층은 발굴해낼 거고요. 지금 고3인 친구들이 결국에 그 친구들도 성인이 됩니다. 새로운 시장이 또 등장을 하죠. 지금 3살, 4살, 5살인 친구들도 점점 커서 여드름을 앓게 되고요. 점점 명단은 다시 생길 수밖에 없죠. 인구수가 느는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포화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메이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아메이와 비슷한 공통점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는 것입니다. 예요. 뉴스킨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안티에이징을 기반하죠. 저희는 에이즐락이라는 게 있죠. 독보적입니다. 그걸로 스킨케어와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인데요.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요즘에 아메이가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아메이 하는 분들 얘기 많이 만나시죠? 저만 만났나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전달받고 있는 소비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봤을 때 아메이에서 저도 어제 어떤 저희 파트너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아메이에서 이제 티알라이트 같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나왔대요. 저희 거보다 조금 더 싸대요. 한 7, 80만 원? 근데 그 얘기로 가지고 물어본대요. 근데 그럴 때 저희는 딱 한마디로 뭐죠? 그저 웃지요. 네. 에이즈락입니다. 에이즈락은요, 그냥 독보적인 것 같아요. 뭐, 다이어트 시장에서 되게 유명한, 뭐, 타사 제품들을 얘기하자면, 뭐, 주비스 한,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하나에. 그 다음에 시너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아메이도 있고, 허벌라이프도 있고요. 근데 봤을 때 저희가 진짜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일단 저렴한 것도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독보적이죠. 에이즐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아메이랑 비교하는 것보다 뉴스킨과 다른 회사가 비교하죠. 그리고 자꾸 되게 재밌는 게 아메이 사업자분들도 DM 와요. 지은 씨, 저 오늘 뭐 강의 듣는데 뉴스킨 얘기가 나와서요.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타 네트워크들은요, 뉴스킨 사업자들을 꼬셔오는 방법이나 뉴스킨에 대한 어, 지표에 왜 안 되는지 이런 거를 교육시키더라고요. 근데 뉴스킨은 어때요? 그런 교육 받아보신 분. 아메이는 몇 프로를 받고 시너지는 몇 프로를 받고 허벌라이프는 몇 프로를 받기 때문에 뉴스킨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교육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전 이것 자체로 저희가 게임 오버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자존감이고요. 저희는 다른 회사랑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알고 있을 뿐이에요.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타 네트워크 마케팅을 비할 마음도 없고 그들의 보상 체계를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고 이게 저희가 뉴스킨이 참 자존감이 높은 기업이고 저희 사업자분들이 정말 자부심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넘사벽이죠. 대학생인 거예요, 저희가. 아이고, 그래. 너네는 우리 회사를 되게 비교하는구나. 그래, 우리 회사가 좀 좋긴 하지. 그들이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보상을 계속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하고 제품에 대한 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아메이와 비슷한 회사가 아니라 뉴스킨이 그냥 독보적인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필드에서 느끼고 있는 마음이에요. 정말 5년 전이랑 달라요. 정말 인식도 다르고요. 뉴스킨을 아메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뉴스킨은요, 되게 트렌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되게 세련되게 비즈니스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프라이드를 갖고 저희한테는 에이즈락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아메이나 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외주 방식이지 이렇게 에이즈락처럼 R&D 능력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파트너 사장님들께 꼭 마지막에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사장님 딱 10시예요.
네, 그래서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네, 이렇게 부정 극복 방법을 꼭 트레이닝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먼저 이 부분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파트너 사장님들, 그 다음에 프로스펙터들한테, 예상 프로스펙터들한테 꼭 먼저 알려주시는. 네,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먼저 얘기하면 명연이에요. 일 터지고 얘기하면 부작용입니다. 이 얘기 아세요? 대본할 때 미리 얘기하면 명예입니다. 근데 올라오고 나서 얘기하면 뉴스킨 안티됩니다. 부작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극복 방법도 먼저 저희가 전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경 사장님 아마 리더 메시지 오늘 월요일이라서 하실 것 같은데요. 정경 사장님 나와주세요. 사장님 안 들려요.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저희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아침처럼 진솔하게 면면을 다 이렇게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들은 내용을 가지고 더욱더 비즈니스를 명료하게 내가 뉴스킹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목표, 내 꿈이 무엇인지 하셔서 그냥 하시면 돼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렇게 명료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챘어요, 저는. 13년 전에. 내 인생을 바꿔줄 유일한 도구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내일이 2월 23일이죠. 우리 회사는요, 우리들이 어디가 가려운지를 잘 알아요. 넘버원 키트를 3월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런 마음을 알고 내일부터 오픈합니다. 그래서 넘버원 키트 500짜리, 320짜리, 250짜리가 오픈이 되는데 챌린지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는 리더 사장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신규 사장님들도 계신데 리더 사장님들은 내 팀의 목표를 오늘 설정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오픈되기 때문에. 넘버원 키트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원먼스 비아를 가는데 TR 라이트 플러스 넘버원 키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멤버 4명을 가입을 시켜서 넘버원 키트를 전달을 하면은 보너스가요. 배가가 됩니다. 브랜드 앰버서더가 사업자만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업자만큼 돈이 되면 그 사람 사업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비아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이런 로드맵을 줬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쁘셔야 돼요. 스폰서 사장님한테 연락이 안 오면 여러분이 전화하세요. 저는 넘버원 키트를 4월 말까지 몇 개를 할 거고 비아를 몇 명 창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폰서한테 얘기해 주시고 스폰서 사장님들은 파트너들과 함께 이 목표를 다 잡으셔야 돼요. 김지은 사장님이 오늘 얘기를 해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스폰서 사장님의 사업이 아니라 내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원먼스 비아를 몇 명을 창출할 것인가는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넘버원 키트를 몇 개 할 것이다. 올 1년 여러분들이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뛰시면은요. 3, 4년 후에 여러분들 인생 바뀝니다. 저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제가 인생이 바뀐 거는 2009년도에 에이쥬락이 런칭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티얼라이트가 런칭됐어요. 이때는 제품이었죠. 제품을 가지고도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상이 런칭됐어요. 이번에. 한 달 만에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3배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2000BR은. 6000BR이 2000BR이 됐다는 거는 3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무장하고 초긍정 열정으로 뛰어나가면은 3년 후에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